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박스권 하단에서 7% 상승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숏 커버링까지 나오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들이 대규모 매수와 더불어서 이제 폭등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도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61%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도 0.38, 0.41%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50%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 결국은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마일드한 어떤 CPI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되는 부분 영향이 뭐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러면 이제 6주 상간으로 FOMC가 개최되는데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개최되는 FOMC에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던 자이언트 스텝에서 좀 달리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CME 패드워치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커런트 타켓 레이터가 이 4%, 3.75에서 4% 정도의 어떤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에 펼쳐지는 부분에서 4.25, 4.50, 그러니까 이제 빅스택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달 전, 일주 전, 하루 전 해서 보시게 되면 확률 자체가 지금 85.4%로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관련되는 부분들은 당초 27.4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주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11월 달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관련되는 금리 조절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터미널 레이터 관련되는 부분과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기준금리 어떤 세기 강도가 12월 달부터는 줄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이 좀 이어진 어떤 분위기로 시장에 선반응하는 분위기가 이 CPI 어떤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살펴보면요. 어제 있었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건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에너지랑 식료품 관련되는 부분을 뺀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예상치가 이제 8.0인데 7.7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전에 8점이 한참 나올 때는 뭐 9%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고점을 좀 치고 조금 내려오는 거죠. 속도는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 이런 어떤 이제 물가 지표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뭐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점을 치는 피크아웃 관련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이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좀 살펴보면 이제 이걸 볼까요? 네, 거는 소비자 물가 지표도 보시게 되면 이 쌍봉을 조금 이제 만드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뭐 렌탈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은 좀 지속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표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표 쪽보다는 연준의 위원들, 메스터 FOMC 위원회 연설이라든지 조지 이제 FOMC 위원회 연설, 이런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과 클리블랜드 연원의 뭐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 이런 지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어제의 어떤 상승 흐름을 지금은 좀 이어가는 어떤 분위기로 12월 FOMC까지 연말 랠리의 어떤 분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게 원달러하고 영향이 주면서 이 한차익 관련되는 부분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어 있죠. 물론 선물 쪽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코스닥하고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대규모 어떤 매수세가 나왔고요. 개인들은 이제
대규모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환율 차트가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윗방향에서 이제 여러 봉을 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플랫형 조정을 하다가 결국 내려가면서 이 어떤 이제 눌림목 가격 환율 자체가 한 1350원인데요. 이거보다도 지금 좀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이 1400원 부근에서 이제 좀 더 유지를 못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135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뭐 하락을 뭐 볼 수 있는 이 환율 차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기사보다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공매도 잔고가 좀 많고 증시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었을 때 수급상으로 눌려줬던 공매도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면 단순히 이제 현물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파는 부분들의 일정 부분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한 어떤 주식을 되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과 되면서 이제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물에서 사는 어떤 물량에다가 이 부분까지 더해지면 급격한 어떤 반등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는 것들을, 나스닥 지수가 이제 7% 반등했던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흐름들이 대규모로 좀 나왔던 부분이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급격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그런 영향이고,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이 공매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배당을 받으면 이 배당금까지 이제 빌려준 사람한테 이거 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에 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이제 공매도 상환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쇼커버링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박스권 하단의 어떤 이제 지지력을 뭐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4,000원대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양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증시가 이제 급등하면서 아침에 그냥 갭업을 해서 어제 이제 한 35,000원대까지 좀 내려갔고, 시간에도 좀 별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아침에 시가가 37,000원대에 시작을 하면서 4만원 부분까지 좀 임박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이게 뭐 쇼커버링이든 장중에 보시게 되면 일별 주가에서 프로그램 쪽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던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좀 뭐 대규모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로 좀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자, 다음 주는 이제 주주간담회가 15일날 있죠. 그리고 이제 월말에 되면 이 이제 유증 관련되는 이제 확정도 2차 발행가 더해서 전체 이제 가격의 발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신경 종양학회에서 이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어떤 결과들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재료들이 같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21선 이 이평선에서는 사실 10월 달부터 한 번도 제대로 지지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양봉이 나오면서 4만원대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이 2달 가까이 좁아 있던 이 볼린저 밴드에서, 그리고 윗단의 어떤 박스권이죠. 제가 세 가지의 박스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5만원에서 45,000원은 굉장히 강한 어떤 가격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은 지금 이제 9월달 에스모학회 이후에 그냥 쉽게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45,000원에서 4만원을 좀 유지를 2달 가까이 이제 밑단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4만원 가격도 이탈하면서 그 마지막이 이제 박스권이죠. 이 4만원하고 34,000원의 어떤 박스권, 여기는 유중의 부담을 느끼는 어떤 가격대니까 요 위로 올라가야 사실은
이 주주들의 어떤 유상증자의 어떤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유중의 부담 부분들을 좀 이제 덜하는 어떤 가격대가 있어야지만 이제 재료를 반영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급상으로 오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일단은 21선 부근에 일단 올라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 4만원의 어떤 흐름들을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을 오늘 같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과 장중의 어떤 수급을 해서 이 밴드 태깅까지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면 다음 주에 어떤 재료 반영과 12월 달에 있는 선양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의 NDA 신청 이런 재료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그동안 압박했던 유중의 어떤 부분들도 이제 변동성이 좀 이제 좀 제거되는 어떤 시점, 물론 이제 그 청약 이후에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한 2달 정도의 어떤 조정을 했고 가격이 윗단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유중 물량이 뭐 이렇게 차익으로 뭐 들어오는 어떤 가격들도 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어떤 흐름에서 어떤 양봉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양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점에서 회사의 어떤 이제 주주 감담의 어떤 소식과 그 신경영양학회의 이민오믹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월말로 가게 되면 이제 유중가 확정 관련되는 이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선양남성암, 그 다음에 내년도 초에 가남의 NDA 신청까지 이제 재료의 어떤 반영들을 점진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할 시점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